자, 우리 증시학도 TV 25년도 투자 수익률 좋으신 분들은 지갑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떳떳이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채널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면 지갑을 한번 여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5년 한 해가 서서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조금 더 좋은 방향일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승일희망재단의 박성자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5년도가 저희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한국 투자자들한테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만 승일희망재단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2011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 루게릭병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도 많이 했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목표했던 게 그 환우분들을 위한 전문 요양 병원 건립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올해 4월에 개원을 해서 이제 환우분들이 입원하셔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그런 네.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루 게릭이라면 그 야구 선수가 네. 걸렸던 병이잖아요. 네네. 그 루 게릭이라는 야구 선수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 왜 남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네. 네. 그 성인이 돼서 우리처럼 건강하게 지내던 성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5, 60대, 응? 6, 70대의 환우분들이 주를 이루고요. 젊은 아. 층은 거의 없어요. 아, 젊은 층에는 안 걸리는 병이에요? 네네. 이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병이 아니고 원인도 전혀 모르고요. 내가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진단을 받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성인에게만 나타난다. 원인은 알 수 없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이 된 이후로부터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빨라요. 그 겉으로 나타난 증상들이요. 그래서 속수무책인 상태, 그러니까 뭔가 치료제나 치료약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태에 그 맞닥뜨리게 되고 그 질병이 이제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누군가 대신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근육을 움직이는 모든 운동신경이 파괴되는 병, 기능을 못하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근육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호흡 근육의 마비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보통은 호흡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뭐 2, 3년, 3, 4년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공호흡기 기술도 발달했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루게릭병 환우분들의 그 삶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희귀하지만 그 병의 진행 상태가 환자만 어떤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네네. 같이 하는 가족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병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네요. 루게릭병의 핵심은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진다고 보시죠. 휘청거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무너진다. 네네,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옆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분을 그 옆에 붙일 수 있는 경제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옆에서 돌보느라고 거의 뭐 자신의 일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네. 이 병을 가지고 있는 환우도 물론 너무나 힘들지만 네. 가족까지 무너지고 삶의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 한 가정이 감당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병원이 꼭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면서 살았었는데 어쨌든 간병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큰 병이고 뭐 낮에는 간병을 하고 밤에는 같이 주무신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군가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환자분이 힘들 때 나 도와줘라고 부를 수만 있으면 그때 일어나서 케어해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2시간 반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깨서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거나 자세를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면 이제 석션이라는 거를 가래를 빼주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정부의 관심은 좀 특별히 필요한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자체보다도 간병이 무엇보다 중요한,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옆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그 간병 케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커버리지가 안 되겠네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들이 인공호흡기를 한다고 하면은 대표님은 인공호흡기 환자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이잖아요. 병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병원에서 머물 수 있도록 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처치를 해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해줄 게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올 4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네네. 개원해서 이제 환우분들을 이제 입원을 받고 있는데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모든 각 진료과별로 의사 선생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지만 다만 더 신경을 쓰는 거는 어떻게 더 간병을 잘할지에 대한 신경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전체 운영 방침 자체가 돈을 벌 목적은 아닌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중증도가 높은 환우분들을 입원시키는 병원을 안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병원 설립 초기에도 이런 병원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구나. 그러니까 손익도 너무 안 맞기도 하고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리고 환자마다 똑같은 루게릭병이라고 해도 환자마다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해하고 케어하고 뭔가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려면 많은 사람이 붙어서 그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말씀을 못 하시니까 계속 숙달이 되면서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그 가족들한테 엄청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면서 정부와 이런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002년에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국내 최연소 프로농구 코치라는 타이틀로 스카웃이 됐는데 스카웃해서 오자마자 병원 진단을 받으러 갔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저하고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그 몇 가지 증상이 제가 대학교 때 친했던 쌍둥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었거든요. 그 증상하고 너무 비슷해서 동생이 오자마자 대학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진료 첫날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도 뭐 저희 가족도 사실 그때 뭐 충격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저희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동생은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환우분들 몇 분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근데 같고 환우를 왜 만나셨어요? 몇 분의 환우 가족을 만나는 걸 방송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는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사람이 아니어서 방송을 통해서 몇 분의 가정을 보다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이런 병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꿈을 가졌던 거고 계속 2002년부터 2011년 재단 설립할 때까지 혼자 책도 눈으로 쓰고 근데 이제 동생이 안구마우스로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이제 우리 카페 회원분의 한 집사님이 현 대표님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그 책을 이제 전달 좀 해달라라고 선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연예인 션입니다. 기부와 가수 션으로 가수 션. 그래서 그 책을 션이 읽고 그 안에 이제 그 꿈을 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일에 좀 참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동생을 찾아왔다가 2010년에 제가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 엄마의 권유도 있고 해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션과 동생에게 공동대표를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수락이 되어서 2011년도에 재단이 설립이 됐죠. 제가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도 또 재단에게도 또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도 좀 부끄럽지 않은 건 재정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에요. 제가 그날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저희 재단에 들어와 보시면 원장을 그대로 공개를 해요.
그 제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 그리고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저는 처음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해 주시고 기부해 주시는 그런 기반이 된 것 같아서 그분 근데 2011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15년 만에 결실을 맺으신 거네요. 그렇죠. 재단 설립부터 네. 생각하면 그렇고 동생이 꿈꾼 시점부터 생각을 하면 24년 정도 걸린 거. 근데 사실은 학교도 그렇습니다만 병원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네, 거잖아요. 네.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 거고 그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1년도에 설립이 돼서 제가 2014년도까지 혼자 일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도 이제 모금액이 모여지긴 했지만 네. 미비했었고 건축을 하기 위한 돈이 뭐 몇십억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 그치.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 했는데 2014년도에 저희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하세요? 네네. 얼음물 뒤집어 네네. 쓰면서 네네. 누군가를 응원하는 캠페인이 바로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캠페인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이스 버킷이 원래 그렇게 해서 시작된 네,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또 제 지인을 통해서 현 대표님이 지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현 대표님과 뭐 유명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게 국내에도 확산이 됐는데 그 당시 한 짧은 기간 한 달도 안 됐을 즈음에 이제 10억 원 정도가 모여졌는데 그 10억 원이 10만 원씩 모여서 10억 원이 된 거니까 엄청나네.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기획이 그냥 선물처럼 재단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모금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제 건축을 위한 제도 그 정관 변경 이런 거 하면서 2018년도에 토지를 마련을 했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고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한 작년 예상으로 한 35만 명이라고 했지만 40만 명 이상이 이 일에 참여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네. 거의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시면 저도 기회가 됐으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정말 소외될 수밖에 없는 병인데 전 국민이 그때그때 저희가 뭔가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주시고 네네. 기부도 해주신 덕분에 이제 병원 개원이 됐다라는 건 네.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이게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마무시한 프로젝트였고 총 금액 230억이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들이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네.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드웨어는 됐는데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오퍼레이팅도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네. 한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돈이 든다고 추산하고 계실까요? 환자분 한 분 한 분 비용과 의료진의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병원이긴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1년에 뭐 그 예산을 보면은 6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고 엄청나게 드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치. 저희가 모금으로 충당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모금이 왜 필요하냐면 제도적으로 이 그 정부에서 이 요양병원을 하루에 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일 정액 수가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무리 많은 의료 소모품을 제공해줘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된 의료 수가가 있다라는 그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특별한 최고도의 환자인데 거기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이 적자폭이 굉장히 큰데 네네. 이 병원은 우리가 함께 만들었고 함께 지켜가야지 되는 병원이라는 의미로 계속 모금 활동을 통해서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가 지켜가야 되겠다. 승일희망재단의 박성자 상임이사님 모셔가지고 아주 저희들이 몰랐던 영역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우리 증시각도 TV 25년도 투자 수익률 좋으신 분들은 지갑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떳떳이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쪽의 채널에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면 지갑을 한번 여십시오. 네, 자, 요 밑으로 계좌번호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댓글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걸어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기부하시고 이름 적고 하시면 소득공제까지 쭉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안 받으실 분들은 그냥 계좌로 돈을 넣으셔도 되고요. 소득공제 받으실 분들은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기부를 이름도 쓰시고 신상명세 적고 기부하시면 연말 전에 하셔야 올해 소득공제 오늘 돈 많이 벌으셨으면 소득공제 좀 받으셔야 되니까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자, 혹시 끝으로 우리 일반인 분들한테 한번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돈은 벌기보다 저는 쓰는 게 훨씬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투자하고 기부하는 이 일을 했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게 흔쾌하게 기부할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찾은 곳이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빈 공간이 좀 확실히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메꿔질 때까지는 여러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와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박성자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